여러분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이직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원티드, 잡코리아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이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의 지갑 사정을 위해서 퇴직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확 나갈 수는 없고 이번 보너스 받으면 나가야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가야지 막 이러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퇴직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퇴직 시기를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경력직의 채용 수요, 그리고 경력 기간, 현재 연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퇴직각을 잡으셔야 돼요. 자, 경력직 채용. 먼저 경력직 채용이 가장 많은 시기는 보통 2월에서 4월입니다. 이유는요. 연말 보너스를 받고 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통 보너스 지급 시기가 1월에서 3월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이 시기에 경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시기에 1월에서 3월에 경력자가 쏟아져 나오니까 2월에서 4월 사이에 경력직 채용 공고가 많은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11월에서 1월은 채용이 없습니다. 거의 경력직 채용 잘 없어요. 뭐 1년 내내 채용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은 보통 상향 이직을 하잖아요. 가고 싶은 기업들은 11월에서 1월까지가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 계획을 짜는 시기예요. 12월은 한 해 결산 업무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1, 2월은 보통 조직 개편을 하거나 승진자 결정을 하거나 성과 배분을 하거나 막 이런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월이나 11월에 퇴사를 하시면요. 갈 곳을 정해놓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지? 왜 괜찮은 경력직 채용이 없지? 와, 이거 괜히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 준비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 나는 바로 그 이직을 원한다. 퇴사하고 그러면은 10월 퇴사나 11월 퇴사는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퇴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경력 기간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해서 크게 후회하는 이직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경력자들의 지원 자격은요, 이 경력 기간이죠.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지원 자격 제한을 두는 겁니다. 경력으로요. 그런데 이 3년 이상, 5년 이상 기간, 이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증명하느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경력 증명서 상의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4대 보험 그 가입 기간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이 경력 증명서만 믿고 어떤 날에 퇴사해야겠어. 딱 3년이네. 이렇게 하면은 절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 4대 보험으로 4대 보험 가입 일자로 경력을 산정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근데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사 일자에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처리 시간이 있어서요. 입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입사 후에 얼마 안 돼서 퇴사하면은 이 사대보험을 넣었다 빼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퇴사할까 봐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넣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 경력 증명서상 내가 입사 일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딱 확인해 봤는데 4대 보험상으로는 며칠이 모자라거나 한 달이 모자란 그런 경우가 딱 생기는 거죠. 물론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력직 채용을 하는데 단 2일, 2일이 모자라서 지원 자격이 안 돼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력직 채용이 3년, 5년, 7년 기준으로 잡으니까 4대 보험상으로 해당 연수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4대 보험 이제 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빼는 거 언제 뺍니까? 이제 인사과에 물어보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정확하게 그 기간에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거 연봉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직할 때 연봉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깎으실 거예요? 99.9%는 연봉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죠.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연봉을 많이 올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게 올리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건 답변이 당연해요. 당연히 많이 올리고 싶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여러분들이 보통 입사하실 때 연봉이 협상 기준입니다. 근데 단순히 희망 연봉을 적어서 막 그대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증빙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지난 3개월간의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봉 협상의 시기가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봉 협상의 시기가 늦어지면 조금 늦게 다른 회사보다 늦으면 그 전에 있는 달들을 소급 적용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연봉 협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 전달의 연봉 못 받은 금액을 더해서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고 또 아니면 그 전달은 다 무시하고 연봉 협상 후에 그다음 달부터 새로운 연봉대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여러분들이 이 연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만약에 소급을 해 줘요. 그러면 다음 달이 내 연봉 협상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다음 달 연봉 협상 끝나고 소급 적용까지 딱 받고 나면 양아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전 세 달의 월급 명세서를 뽑아보면요. 직전 세 달의 월급이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옮기는 회사의 와의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회사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연봉 협상 후에 오른 연봉으로 3개월은 다녀야지 추후 이직하는 회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경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연봉 인상되고 딱 그만뒀어요. 근데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 끊어오래요. 그러면 한 달은 오른 연봉으로 받았는데 그 전 달은 오른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만약 내가 준비 기간 없이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퇴직을 하면 안 되는 시기는 언제죠? 10월부터 1월까지는 퇴사를 하시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퇴사 후에 공부도 조금 해야 되고 준비도 좀 해야 돼요. 막 토익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 같으면 이 준비 시간을 좀 가지고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10월 달이나 11월에 퇴사를 하고 한 두세 달 준비하면은 본격적으로 경력직들을 채용 많이 하는 2, 4월이 오는 거죠. 그 시기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베스트긴 하겠죠. 준비 기간이 딱 한 달이면 된다. 그러면 1월 달에 보너스까지 받고 그만두면 베스트겠죠. 또한 둘 중 어느 경우라도 4대 보험상 경력 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직전 3개월간의 명세서가 높게 찍힐 수 있는 방향으로 퇴사 시기를 결정하는 게 영리한 퇴사 시기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한 후에요. 퇴사 시기 잘 결정해서 행복한 연봉 인상, 행복한 이직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